요즘 경매시대 그러고 있는데 평택에도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요즘에 경매 사이트를 많이 보고 계시죠? 내가 제값 주고 물건 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값 주고 안 사고 이런 식으로 경매 물건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경매 물건 싸다고 함부로 사셨다간 난리 나죠. 그래서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오피스텔인데 한 87개 정도가 경매 물건이 나온 게 있어요. 날짜는 좀 다른데 87개 정도의 경매 물건이 나온 게 있어서 도대체 왜 이런 물건들이 경매가 나오기 시작했는지 그거 하고 정말 위치가 안 좋은가 아니면 이 경매 물건을 내가 낙찰받으면 어떨까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세금적인 부분 제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풀어봐 드리고 제가 현장 가서 찍은 사진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광고에 나왔던 물건 이거를 먹고 있어요. 찌찌 먹고 있는데 요번에 또 배달이 와서 먹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하나만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1회 2정 정도 그 정도만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보이세요? 이게 캔이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뚜껑 다 열어놓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이렇게 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캔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이거를 하나씩 제가 먹고 있어요. 하루에 2알만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이거 강추예요. 경매 많이 보고 계시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평택에도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공장, 토지 뭐 여러 개. 부동산 물건이란 물건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매 물건이라고 하면 내가 권리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래서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경매를 처음 시작해.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이런 거 단순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 먼저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이 한 1200개 정도 되는데 세대가 뭐 원룸도 있고 1.5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복층형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 1200개 호실 중에 요번에 나온 게 어저께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87개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 건물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러면 내가 권리 분석을 잘못하니까 권리 분석이 너무 깔끔한 권리할 것도 없는 그런 물건은 사도 되지 않을까? 반가격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도 될까? 사면 안 될까? 금매로 살까? 이거를 한번 따져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위치나 이런 것부터 보고 경매 물건이 정말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그거 보면서 그러면 지금 금매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거를 월세를 내게 되면 얼마나 나오는지 이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컴퓨터 보실게요. 자, 보시면 여기가 고독재 신도시. 요즘에 핫한 게 고독재 신도시잖아요. 제가 계속 연일 뭐 고독재 신도시에 국제학교 발표되는 거 이런 거를 올려드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독재 신도시를 논하지 않고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고독재 신도시, 여기가 삼성전자. 얘기 들어보니까 P4 같은 경우가 이제 곧 재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큰 희망, 그래도 빛은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국제학교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미국에 있는 애니라이트 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 누구는 뭐 애니라이트 스쿨이 굉장히 좋다고 하네. 누구는 홈페이지 가보니까 택도 없는 소리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매스컴상에서는 괜찮다고 하니까 좀 믿어보자고요. 괜찮겠죠. 그리고 가서 보시면은 뭐 지금은 썰렁하지만 분위기는 타고 있단 말이죠. 국제학교로 인해서 아파트 분위기는 타고 있는 상황. 어찌됐든 오늘은 경매 얘기. 삼성전자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조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활발하겠다. 삼성에 있는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호재가 연일 많이 터져야지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겨냥을 해서 오피스텔이 정말 많이 들어선 건 맞아요. 고독재 신도시 안에도 오피스텔이 많고 삼성전자를 딱 인근에 두고도 오피스텔이 정말 많거든요. 이 안에 있는 오피스텔이야 그래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 경계에 있는 바깥에 있는 고독재 신도시 바깥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조금 더 키워보면 여기가 삼성전자인 거고 여기에 평택 고덕 아이파크 1차, 2차가 있는 상황인 거죠. 평택 고덕 아이파크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입주하고서는 계속 연차가 되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평택 고덕 아이파크 보시면은 총 세대는 1200세대 그리고 27층 요 정도에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 21년도 11월 달에 승인난 물건이에요.
그리고 차량이나 총 주차 대수는 뭐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고, 왜? 밑에 상가가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입이 좀 많은 타입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이게 경매가 1200세대 중에 87개나 나왔어. 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로 참고하는 거는 두인 경매, 여기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밑에 보시면 제가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으로 쳤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검색 목록하면 87건이 나와요. 그게 이렇게 고덕 아이파크 이 부분이 87개나 되거든요. 어느 거는 2회 유찰이 돼서 2억 5,200짜리가 1억 2,300이 되거나 아니면 1억 8,400짜리가 9,000이 되거나 유찰이 2번 되거나 이런 부분. 유찰이 2번 돼서 8,100만원, 2번 돼서 8,100만원, 49%가 감안은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87건이나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날짜가 어느 거는 5일이고, 어느 거는 7월달이고, 어느 거는 뭐, 날짜가 좀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물건 번호가 10건. 이런 식으로 들어간 상황인 거고, 어느 거는 뭐 20건, 30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2번 유찰이 되니까 2억 5,200짜리가 49%가 감해져서 1억 2,348만원 정도가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시세는 얼마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평택 고덕 아이파크 이렇게 돼 있고요. 백일동에 14층 물건이 1억 3천, 1억 2천, 1억 3천. 그러면 제일 가격순을 내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억 2천, 1억 2,300, 1억 2,500, 1억 2천짜리가 제일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금매를 사기 위해서는 1억 2천, 1억 3천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내가 금매를 안 하고 경매 물건을 내가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8,100만원 요 정도까지는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8,100만원짜리를 내가 입찰을 해서 살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러면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라는 건 내가 안고 사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낙찰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이 또 들어가는지를 알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거는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거니까. 그래서 제가 87개 되는 물건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6월 30날 감정가가 이렇게 있는데 유찰이 2번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아까 본 8,134만원 정도 이 부분이 제일 하한가가 돼서 입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나머지는 7월 7일 날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감정가가 있는데 2번 유찰이 되거나 1번 유찰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는 7,700짜리도 있어요. 원룸이기는 하지만 7,700짜리는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대항력이나 이런 건 없어요. 지금 대항력 있는 거는 여기 위에 보시면 대항력이 있는 거는 1억 2천짜리 7,700 정도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7월 14일 날이나 아니면은 6월 30날인데 백이동 이런 식으로 대항력이 있는 물건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항력이 없는 물건 같은 경우에도 7,700 주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금매 물건이 1억 3천, 1억 2,300 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보다는 금매 물건이 비싼 건 맞아요. 그러면 내가 7,700을 주고 이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이후에를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자, 내가 7,700 주고 낙찰을 받았어. 낙찰을 받고 세금 내는 거는 절사하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는 물건이었을 때 100에 50만원, 300에 45만원 요 정도의 월세는 받을 수 있어요. 요 정도.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보편적으로 500에 40에서 50 사이는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7,700을 주고 이 40만원, 45만원, 5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수지가 타산이 안 맞겠죠. 그리고 이 전세나 이런 부분들을 넣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오피스텔이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맞는데 주거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업무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10분 중에 한 분도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 거죠. 주거용으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법인하고 숙소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숙소 계약에서 이제 재연장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6월 1일부터 우리가 임대차 신고를 하잖아요. 그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이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짓기는 했지만 주거 목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금액은 조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임대인 자체도 이 부분은 업무용으로 짓고 있는데, 업무용으로 내가 계약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입주하는 사람이 전입신고는 안 한다고 해도, 숙소로 활용한다고 해도 30일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된다고 국토부에서 질의응답을 했을 때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 같은 경우가 여기에 숙소를 쓰더라도 임대차 신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임대차 신고를 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는데 임대차 신고를 해버리고 나면 내가 이거를 업무용이 아닌 주거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환입조칭이 당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조그만한 거 7,700만 원짜리 하나 갖고 있는데 주택수에서 환입이 된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인들한테 내가 임차를 안 주고 나는 업무용으로 쓰는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서두에 얘기했듯이 10분 중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한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지금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고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대기업이나 아니면 벤더들이 다 들어와 있는 지역에서 오피스텔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너무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식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임대인들은 못 주는 거예요, 임대차를. 왜? 임대차 신고를 해버리고 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세를 환입조치 당할 거고, 이 쪼매낸 거 하나 갖고 있는데 주택수에서 환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이거 갖고 계신 임대인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이제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풀어봐 드릴게요. 지금 방향은 지제역에서 올라가는 상황인 거예요. 왼쪽에 지금 11시 방향이 고덕 아이파크, 그 오피스텔 경매물건 나온 부분인 거고, 앞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송탄 일반 산업단지가 있어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해요. 지금 여기 1층에는 PPO라고 해서 아울렛 매장, 그 다음에 CGV, 사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 보이시죠? 코스트코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생활 여건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렇게 많은 경매건이 나왔는지 이제 의문스러운 상황인 거고, 여기 3단지 같은 경우에도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분양을 하고 있는데 다 완판이 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송탄 쪽에서 다시 내려오면서 찍은 거예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가 지금 매장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수요가 많아요. 그리고 앞에 부분도 수요가 많은 상황인 거고, 27층 중에 제가 21층을 갔어요, 원룸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복도나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는 원룸형도 있고 1.5룸형도 있고 투룸도 있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 원룸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들어가면서 뭐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신발장이 있는 상황인 거고, 신발장 앞에 전신 거울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 열면 이게 신발장. 그리고 지금 싱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신혼부부까지도 거주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나, 이제 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있어요. 뭐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인덕션도 있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존에 이제 세입자가 살았던 곳에서 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TV까지도 있는 부분. 제가 지금 냉장고 보여드렸죠. 인덕션 보여드렸고, 냉동실 보여드리고, 지금 세탁기 보여드리고. 그래서 거주하기는 상당히 좋은 상황인 거고, 인프라가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제가 상가 부분은 한 번 더 보여드릴 생각이 있어서 찍어갖고 오기는 했거든요. 밑에가 활성화가 됐을 때는, 그때는 뭐 이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활성화가 돼 있어서 정말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부 식당들 몇 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공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고, 그러고 옆에 이제 코스트코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괜찮았었던 거고, 21층에서 본 거는 이제 송탄 일반 산업단지 그 뷰를 지금 보여드리는 상황인 거고, 앞에 큰 건물은 지식산업센터예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좀 공실이 많죠. 지금 입주하는 부분들이 조금 딜레이가 되다 보니 이 입주 물량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상황인 거고, 수요자가 그닥 많이 없으니까 지금 저거를 분양받으신 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옷장이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걸로 봤을 때는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고, 침대 필요하면 침대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부분이 원룸형이라고 하면 익히 다 알고 계시는 원룸인 거고, 이게 사이즈가 한 6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공실이 있어서 그나마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인 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투룸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만 찍어 드리려고 해요. 여기가 이제 21층에 4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고, 아까는 송탄일반 산업단지 뷰를 보여드렸으면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뷰가 보이는 쪽이에요. 다 보이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뷰나 이게 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아니에요. 다 공장 뷰니까, 뭐 삼성이 됐던 일반 산업단지가 됐던 공장 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투룸 방 하나, 그 다음에 저 옆에 방 하나가 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인 거고, 제가 그랬잖아요. 좀 다양한 타입이 있다고. 자, 이제는 내려와 봤어요. 상가가 어느 정도로 지금 비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와 있는데, 정말 많은 인원이 많았을 때는 이런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다 차여 있었던 부분이었었던 거고, 거기에 대기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일부 드신 분들 같은 경우가 오른쪽에 의자 보이시죠? 여기에 다 쪽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그 쪽기 상권이라고 하는데, 기술자님들이 다 여기서 쪽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그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보면은 이 식당이 너무 휑하다. 지금 불이 켜져 있는 일부는 운영은 하고 계세요. 운영은 하고 계시는데, 이때가 제가 조금 점심 지나고 가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사람은 제가 음식 먹고 있는 분을 본 거는 2팀? 그 정도밖에 못 봤거든요. 이분들도 아마 난감하실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수요는 없고 이 매장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난감한 상황이 되지 않나, 이제 그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도 뭐 불은 켜져 있고 뭐 음악 소리는 들리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제가 올라가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안 했죠. 그래서 왜 작동 안 하는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려면 왜 기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단을 제가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안 하는 부분도 있었던 상황인 거고, 올라가서 여기가 1층이거든요. 1층인데 파리바게트는 그래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사람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3사람, 4사람 그 정도밖에 없었던 거고, 1층마저도 지금 매장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죠? 뭐 땡처리 8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게스마저도 매장을 다 비운 상황인 거고, 여기가 조금 제대로 잘 운영이 되면 좋을 텐데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안타깝기도 해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동에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저 반대편 쪽으로 가보니까 여기에 이제 의류 매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기본적으로 아울렛 매장이었었으니까 뭐 80%, 70% 할인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2단지에 있는 코스트코를 한번 가봤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괜찮은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여기마저도 제가 평일이기는 하단 말이에요. 평일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와, 사람이 많이 없다 그 생각이 들어요. 코스트코가 이렇게 사람이 없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암담하기는 합니다. 제가 마무리 한번 줘볼게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지금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매 물건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정말 수익형으로 볼 수 있는 거 정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입신고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우리 같은 경우에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 자체가 특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고독재 신도시나 인근 같은 경우에는 법인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법인체들이 기숙사로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죠. 어찌 보면은 숙소가 맞는데 기숙사잖아. 주택으로 사용한 건 맞는데 기숙사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나 임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 거고 이거를 낙찰받아서 수익형으로 간다? 그거는 왜? 이거를 그러면은 낙찰받아서 내가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뭐? 이렇게 했을 때도 아까도 풀어드렸잖아요. 내가 주택수 산입되면서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하게 가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가면 갈수록 수도권이나 지방에 대한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슬럼화가 되는 지역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슬럼화가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굳은 살 도려내듯이 이렇게 도려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소외되어 있던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경우에 뭔가를 분포를 시키려고 하는 것 정말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보지만 이런 식으로 지역에 법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 법인들에 대한 숙소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싸다고 해서 낙찰을 받았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고 조금 아까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양극화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에 대한 양극화도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 똑부러진 집안채. 이게 고독재 신도시냐 아니면 지제역이나 이게 두 개만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로 인해서 슬럼화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중 같은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연일 입주 물량은 나오는 상황인 거고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수요는 없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제 바람은 어찌됐든 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인 체계가 숙소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기숙사 개념으로 봐주셔서 임대차 신고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거고 너무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예전에 거의 한 7년 전, 8년 전에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면제 이런 부분이 나왔던 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평택에도. 그래서 현천지구 같은 경우에 이편안이나 금호홀링 같은 경우가 감면할 수 있는 면제할 수 있는 그 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좀 나와야지 미분양권에 대해서는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경기도 탑이에요. 미분양. 뭐 5천 건이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런 정책이 좀 나와주면 그래도 평택이 살지 않을까. 삼성이 이제 조금씩 정상화 돌아간다고 얘기는 해도 그 수요가 예전에 우리 6만 명, 7만 명 있을 때 그만큼의 수요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소를 해서 좀 들어올 수 있게끔 공급량이 많은 상황에서 수요를 받아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유튜브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유튜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평택 같은 경우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 국제학교다 아니면은 그 다음에 시청 들어오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KTX 역 하나 생긴다는 거 해창리 쪽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발을 위한 이슈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거나 현 실상은 지금 이런 소소하게 숨어있는 이런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인 거고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대형 유튜버도 아니니까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뭐 파급력이 크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라고 말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 같고요. 이 제 채널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의 클릭 하나가 부동산 다이어리 컨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되시는 거 아시죠? 영상을 빨리 받아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남들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